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스톡홀름의 고요한 거리를 감싸고 있었다. 평소 한적한 스웨덴 할리먼 앞은 이날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각국에서 몰려든 기자들로 붐비고 카메라 플래시와 긴장된 속삭임들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 그날의 주제는 단 하나였다.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 일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역시 찬쉐가 후보로 주목받고 있었다. 한국은 솔직히 한강 작가의 이름이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기대는 높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이번에도 일본이나 중국의 작가에게 돌아갈 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한림원의 문이 열리고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카메라가 내부를 비췄다. 한림원 대표가 흰색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지고 발표 순간을 앞두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해졌다. 대표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며 봉투를 열고 긴장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한강입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전 세계가 한강이라는 이름을 들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일본 기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이 들은 이름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니었다. 중국 기자들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딘가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찬쉐의 이름도 아니었다. 모두가 예상했던 승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한국. 처음에는 한국 기자들도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수상 발표 직전까지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한강의 이름이 발표되자 순간적으로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불과 몇 초 후 한국 기자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흥분과 열정이 터져나왔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급히 국내에 속보를 알리기 시작했다. 비상,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문자가 전송되자마자 한국의 통신 네트워크는 뜨겁게 불타올랐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는 단 몇 분 만에 뒤바뀌었고 한강 노벨 문학상이 급상승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뉴스 채널마다 속보가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고 서울의 뉴스룸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를 정도로 통신량이 폭주했다. 한강의 수상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에 일파만파 퍼졌다. 서울에 있던 한 한국 기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다. 정말 맞나? 한 번 더 확인하듯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곧 상기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본부에 속보를 전했다. 이때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은 마치 축제의 분위기처럼 뜨거워졌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화면을 들여다보고 SNS에는 샵한강, 샵노벨 문학상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도심 곳곳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회사에서 업무 중이던 사람들,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학생들까지 모두 이 믿기지 않는 소식에 휘말렸다. 심지어 길거리를 지나던 행인들마저 발걸음을 멈추고 이 소식을 들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믿을 수가 없네. 이게 실화야? 한국 언론사들의 서번은 일순간 폭주했고 한 언론사의 기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날렸다. 더 이상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니다. 오늘은 한강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이 순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쾌거였고 한국 문학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다. 한강 작가의 문학은 깊이 있는 감성, 철학적 사유, 그리고 인간 내면의 상처와 치유를 다루는 독특한 색채로 한국 문학을 넘어 세계 문학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면서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을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한강 작가의 대표작들,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철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강 작가를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작 채식주의자. 이 소설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한강 작가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작품은 육식을 거부한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영애는 어느 날 꿈을 꾼 후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녀가 사회적, 가족적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적인 저항을 의미합니다. 영애는 육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오히려 가족과 사회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남편, 가족,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통제하려 합니다. 한강은 이 작품에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폭력성, 그리고 그 폭력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욕망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영예의 채식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억압된 자아를 해방시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이 소설에서 흥미로운 점은 영예가 자신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녀가 규정된다는 점입니다. 남편, 형부, 언니 등의 시선에서 그녀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묘사합니다. 이를 통해 한강은 인간의 자아가 타인의 시선과 억압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상처받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강 작가는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사회적 억압과 폭력에 의해 끊임없이 구속받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작품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그 시절 폭력과 억압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동호는 군부 독재의 잔인한 폭력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 역사의 비극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히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을 넘어 그 사건 속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인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동호는 한 명의 소년일 뿐이지만 그를 통해 독자들은 그 시대의 수많은 이들이 겪었던 잔인한 현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한강 작가는 이 소설에서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한강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폭력과 억압 속에서 쓰러져 가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한강은 단순한 고통의 기록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흰은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에서 독특한 작품 중 하나로 흰색이라는 상징을 통해 삶과 죽음을 탐구하는 철학적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한강 작가가 어린 나이에 잃은 동생을 떠올리며 시작된 이야기로 죽음과 생명,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흰색은 죽음과 상실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색으로 등장합니다. 흰 천, 흰 눈, 흰 옷 등 다양한 흰색 이미지들은 죽음과 삶, 그리고 존재의 너접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흰은 시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들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강은 이 소설을 통해 죽음과 상실의 순간에 마주한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그 경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묵직한 성찰을 남깁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는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치유입니다. 그의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며 결국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는 고통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한강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를 깊이 파헤치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성의 회복 가능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글은 때로는 가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나온 진정한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한강 작가의 문학은 독자들에게 인간 존재의 복잡함을 직시하게 하면서도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정적, 철학적 여운을 남기며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남고 결국 치유될 수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단순히 한국 문학에 대한 주목을 넘어 세계 문학계에서 아시아 문학이 갖는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그동안 유럽과 북미 작가들에게 집중되었고 아시아 작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지만 최근 몇 년간 세계 문학계는 아시아 문학의 다양성과 깊이에 대해 다시 평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강은 찬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한강 작가의 수상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내면을 심오하게 탐구하는 그의 작품 세계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강의 문학은 폭력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치유와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강렬하게 묘사한다며 그의 작품이 가진 보편성과 깊이가 노벨 문학상 수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강은 특히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에서 드러나는 폭력과 상처에 대한 탐구가 현대 사회의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가디언은 한강의 작품이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서사가 아닌 인간 내면의 고통과 그 극복에 대해 다루며 문학적 혁신을 이룬 작가로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년이 온다에서 다룬 광주민주화 운동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세계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단순히 문학적 기교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작품에 수여된다는 점에서 한강의 수상은 그 의미가 깊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오랜 기간 동안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고 이번에도 유력한 수상자로 예상되었습니다. 그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이 문학적 깊이와 대중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무라카미가 이번에도 탈락하자 일본 문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강의 수상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또 다시 하루키는 노벨상을 놓쳤다는 타이틀을 걸며 하루키의 탈락에 대한 실망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수상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며 하루키의 오랜 팬들에게는 아쉬운 결과라며 하루키가 다시 한번 노벨 문학상과 멀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는 하루키의 팬들이 언제쯤 그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리며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일부 일본 문학 평론가들은 노벨 문학상이 최근 들어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들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키가 이번에도 수상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한강의 작품이 정치적 폭력과 인간의 고통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문학이 다루는 중요한 주제를 더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역시 찬쉐가 이번 노벨 문학상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찬쉐는 중국 문단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여성 작가로 그녀의 작품들은 중국의 현대사와 여성 문제를 다루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찬쉐가 중국의 문학적 자부심을 상징한다고 보며 그녀의 수상이 중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수상 발표 이후 중국 내 반응은 빠르게 갈렸습니다. 환구시보는 찬쉐의 탈락은 아쉽지만 한강의 수상은 아시아 문학 전체의 승리로 볼 수 있다며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다른 언론들은 보다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 문학지는 한강의 작품이 한국 문학에 깊이 뿌리내린 역사적 고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노벨 문학상의 취향에 부합했을 것이라며 찬쉐가 탈락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평론가들은 찬쉐가 다루는 주제들이 더 보편적이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찬쉐의 탈락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한강의 수상이 아시아 문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웨이보 등에서는 중국 작가가 아닌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아시아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기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아시아 문학은 다시 한번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문학의 다양성과 깊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수상은 단순히 한국 문학의 승리가 아니라 아시아 문학이 가진 고유한 정서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은 메시지가 어떻게 세계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문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한강의 작품은 인간 내면의 고통과 폭력,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다루며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가 이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아시아 문학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사에 남을 중요한 사건이자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한강의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이 문학,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K-팝은 이미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은 글로벌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수백만 명의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역시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작품을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문화적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이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한국의 문화는 더 이상 지역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보편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의 작품들은 인간 내면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세계적으로 공감받는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강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한없이 아름다운 나라, 그야말로 문화의 힘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강조한 문화의 힘은 단순한 군사적, 경제적 강국이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을 상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바로 그 김구 선생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군사적 힘이나 경제적 성과로만 세계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문학 모두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학과 예술의 성장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 예술인들에게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화계를 탄압했습니다. 한강 작가도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고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을 때도 정부는 공식적인 축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과 예술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은 단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작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그들의 작품은 사회적, 정치적 검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황석영, 이회수 등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이에 의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검열되었고 이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 교육감이 도내 도서관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배제한 사건은 여전히 문화계의 정치적 개입과 검열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한국 문화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문학과 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문화적 성공을 유지하고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학과 예술은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부는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술 지원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예술가들이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문학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문학과 예술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예술과 인문학 교육을 강화해 미래 세대가 한국 문학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 문학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제적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합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고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편적인 주제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번역 지원을 확대하고 작가들이 해외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제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내에서 예술과 문학의 중요성을 더 인식해야 합니다. 문학과 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오락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사람들의 사고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접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이제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군사적, 경제적 힘만으로 세계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힘으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지원, 교육의 변화, 그리고 국제 교류와 같은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문학과 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창작의 자유를 지키고 한국 문화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힘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